어떻게 숨 쉴까요? 생물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데요. 고래와 상어 둘 다 물속에 살지만 숨 쉬는 방법이 다른 거죠. 어류인 상어는 물속에서 산소를 얻지만 포유동물인 고래는요, 물 밖으로 나와서 공기에 있는 산소를 얻는 차이점이 있습니다. 숨을 쉰다는 건 산소를 받아들이고 탄산가스,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일인데요. 받아들인 산소로 각 세포에서 당을 분해하고 에너지를 얻습니다. 그러니까 외부에 있던 산소가 생물 조직 세포로 이동하고 세포 호흡으로 만들어진 탄산가스는 바깥으로 방출해야 살 수 있는 거죠. 일반적인 물고기인 경골어류는 아가미에 근육이 있어서요. 가만히 있어도 아가미를 움직이면서 스스로 물을 아가미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상어처럼 연골어류는 아가미 근육이 스스로 움직일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요. 헤엄치면서 아가미 구멍 쪽으로 물을 공급하고 아가미에서 산소를 흡수합니다. 상어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앞으로 나가는데요. 헤엄치면서 물은 입으로 들어옵니다. 그리고 눈 뒤쪽에 구멍이 열려 있는데요. 이 구멍, 분수공을 통해서도 물을 마시게 됩니다. 입과 분수공을 통해서 들어온 물은 아가미를 통해서 빠져나갑니다.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어는 숨을 쉬기 위해서라도 움직여야 하는 거죠. 그렇다고 모든 상어가 꼭 바삐 움직여야만 물을 흡수해서 숨을 쉬는 건 아니고요. 수염상어는 해저 밑바닥에서 움직이지 않고 쉬면서 숨을 쉴 수 있습니다. 물론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마주보면서 물이 자기 입으로 들어오도록 자세를 취하고요. 들어온 물이 아가미를 지나서 흘러가도록 입 근육을 움직이지만요. 신진대사를 느리게 하면서 에너지를 조금밖에 쓰지 않고 느리게 살아갑니다. 또 줄무늬 상어를 보면요. 줄무늬 상어도 아주 활동성이 낮은데요. 이 줄무늬 상어는 새우는 물론이고 살을 먹기 위해서 개껍질이나 조개 껍질을 부숴먹는 강한 이빨을 가진 상어입니다. 턱 근육이 아주 강해서요. 턱 근육을 이용해서 입과 목구멍 공간을 확장하고요. 분수공을 통해서 물을 흡수한 다음에 입 근육에서 물을 쥐어짜서 아가미로 보냅니다. 아가미는요, 물속에 녹은 산소를 받아들이는데요. 아가미는 아주 가느다란 실 같은 아가미 조직으로 이루어진 판이 여러 개 합쳐진 모양입니다. 아가미가 물과 닿는 면적을 늘려서 좀 더 많은 산소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. 아가미 조직 내에는 얇은 막이 있고요. 모세혈관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. 이 아가미의 얇은 막을 통과하는 물에서 녹아있는 산소를 흡수하고 아가미를 통과한 물은 아가미 구멍 바깥으로 배출하게 됩니다. 물속은 공기와 비교해 보면요, 산소량이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요, 촘촘히 아가미 조직을 통해서 산소를 흡수하게 됩니다. 대부분의 상어는 빠른 속도로 앞으로 헤엄치면서 물 흐름을 통해서 아가미로 호흡합니다. 상어는 종류에 따라서 아가미 틈이 길게 찢어진 모양으로 5개에서 7개까지 있는데요. 이게 아가미 구멍입니다. 이 속에 이제 아가미가 있죠. 아가미는 실 같은 세엽, 그러니까 필라멘트가 쭉 늘어져 있는데요. 이 세엽을 지지하는 연골 조직이 있는데요. 이 연골 조직이 활 모양으로 생긴 아가미 세궁입니다. 이 세궁은 아가미 구멍 숫자만큼 5개에서 7개까지 있는 거죠. 아가미 세엽에 있는 모세혈관에서 확산작용으로 산소를 흡수하게 되는데요. 물을 따라 들어온 거친 물질이 섬세한 세엽에 부딪히는 걸 막아야 되겠죠. 그래서 그렇게 보호하기 위해서, 세엽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파가 붙어 있습니다. 세파는 각각 활 모양의 세궁에 머리빗처럼 생긴 모양으로 붙어 있는데요. 이물질을 걸러내는 기능을 합니다. 아가미는 지지되고 보호되면서 수많은 가닥에서 물과의 접촉면을 최대한 넓히고 있습니다. 모세혈관에서 확산작용으로 산소를 받아들이고요. 몸에서 만들어진 탄산가스를 물 밖으로 배출하면서 숨을 쉽니다. 상어는 입을 벌린 채 분주히 헤엄치면서 가능한 많은 물을 아가미로 보내면서 호흡합니다. 연골 어류인 상어는요, 경골 어류들이 갖고 있는 부래가 없습니다. 대신에 부래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지방질의 큰 간 덕분에 부력이 생깁니다. 그리고 연골은요, 무게가 뼈 무게의 반밖에 안 돼서요, 같은 몸집의 고래보다도 상당히 가볍습니다. 지방으로 가득 차 있는 간하고요, 가벼운 연골 무게 덕분에 가라앉지 않고 지느러미를 천천히 움직이면서 유영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. 특이한 샌드 타이거 상어가 있는데요. 이 샌드 타이거 상어는
윗속에 공기를 품으면서 마치 부레처럼 사용하는 독특한 상어입니다. 반면에 해저에 머무는 수염상어처럼 위로 뜨지 않고 바닥에서 지내는 상어도 있습니다. 만일에 상어가 헤엄치는 걸 멈춘다면 호흡을 멈추는 결과가 됩니다. 산소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. 그래서 계속 움직여야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. 산호초에 머무는 상어는 좀 덜 부지런해도 살 수 있습니다. 입에서 펌프질 하고요. 또 물의 흐름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숨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느린 움직임으로 물이 입을 통과하도록 만들어내고요. 물이 아가미를 지날 때 산소를 흡수합니다. 입속을 지나가는 물의 흐름을 계속 만들어내야 살 수 있기 때문에요. 상어는요, 살기 위해서, 숨쉬기 위해서 쉴 틈 없이 움직이는 동물이 되었습니다. 자신이 살아있음을 스스로 느끼고 생동감을 끊임없이 불러냅니다.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생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굉장히 부지런한 동물이 되었습니다. 상어는 4억 2천만 년 전 고생대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은 생물 종입니다. 현대에 생존하고 있는 상어도 1억 년 전에 출현해서요. 지금까지 아주 성실히 바닷속을 누비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.